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인사말이 이렇게 생겼네요. 돈하라고. 오늘은 차트적인 부분보다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터적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차트를 안 보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요 꺾이는 자리에서 지금 밑꼬리를 강하게 또 달아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세기형 마무리 된 다음에 바로 하락 반전이 돼야 맞는 건데 희한하게 수급을 달아주면서 다시 캔들을 이렇게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체크가 됩니다. 사실 보기 좀 뭐 드문 그림이기는 하죠. 만약에 이 수급이 유지가 된 채로 한 번 더 쳐주게 된다면 새로운 저항 때는 이 전고점 정도로 잡아보는 게 맞겠죠. 이게 쌍봉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이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또 까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웹3 퀀트라는 곳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차트를 2000년도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요 신호들을 표시해주는 곳입니다. 잘 보면은 요게 2000년 초반이에요. 초반. 자, 상승 신호가 딱 떴었어요. 상승하고 하락 신호 떴죠. 하락 전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요거를 공유를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에 웹3 퀀트라고 치시면 나올 거거든요.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자, 하락 신호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지표를 어떻게 뭐 개발을 했나봐요. 잘 보시면 이렇게 엑시트 신호 뜨고 이렇게 하락하고 또 엔트리 신호 뜨고 또 엑시트 뜨면 하락하고 엔트리 뜨면 상승하고 엑시트 뜨면 하락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 어떤 뭐 집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표에 따르면 지금 엔트리 신호가 또 나왔다는 게 상승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때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바닥 딱 만들었을 때 엔트리 뜨고 꽤 상승을 했어요. 20% 올라왔거든요. 엑시트 뜨고 또 하락하고 엔트리 뜨고 상승하고 엑시트 뜨고 하락하고 이번에 또 엔트리가 나왔다. 아무래도 단기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됩니다. 이 데이터로 보자면. 그 다음에 폴리곤. 이 데이터 잘 보시면은 데일리 액티비티 어드레스라고 나와 있어요. 데일리 액티비티 어드레스. 그러니까 갑자기 활성화되는 주소가 많아질 때 이 파란색 지표가 팍 튀어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폴리곤이 이 활성화 주소가 팍 튀어오르고 난 뒤에 가격 상승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이 파란색 데이터가 확 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곤에 약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4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황 같은 거는 여기 올려드렸던 증시 관련된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상승 랠리를 보는 이유가 5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기사로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달러 지수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과거 5차례만 발생했었던 그 데드크로스인데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따져보면 평균 359%가 올랐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저 수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고래들이 거래하는 어떤 정도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고래 거래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 2번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겠죠. 변동성이 적어진 부분과도 연동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큰 손들이 이 시장을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머니가 좀 빠져나가게 된다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엔트리 신호가 나왔고 상승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 고래들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의 힘만 다시 부여가 되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채굴자 대량 매도가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채굴자들이 왜 매도를 하게 되냐면요, 단가가 안 나와서 그래요. 단가가 비트코인도 전력이 제가 알기로는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 채굴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채굴장 유지 비용 그리고 전기세 뭐 사람들 임금도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에서 마진이 안 남으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채굴기를 꺼버리고 매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가 찾아오겠다, 다시 채굴기를 돌려도 되겠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자기네들 사업장 안정화가 좀 됐다 싶으면은 매도를 종료하고 당연히 매수 심리가 더 우세해지겠죠. 대량 매도가 종료됐다는 건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제 1년만 있으면 찾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채굴자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다가 다시 구매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때
요때 잠깐 반짝 상승 나왔을 때도 이렇게 채굴자들이 구매를 해주는 움직임. 자, 요때도 그렇죠. 이렇게 구매를 해주는 움직임. 그 다음 반짝 상승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채굴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 달러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역사적으로 5차례만 있었던 일이고 그때마다 평균 비트코인은 359%가 올라갔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고래들도 거래가 많이 감소가 된 상태다. 그 다음 요 엔트리 신호까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 랠리를 이어갈 여력은 충분하다.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목요일날 발표될, 이거 정답 아시는 분 뭐가 있죠? 목요일 발표되는 거? 목요일 발표되는 지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분. 자, CPI야. 좋습니다. CPI 발표가 있죠. CPI까지 하회로 나온다. 아주 즐거운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노무라에서 12월 CPI 예측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YOY, 연에서 연. YOY는 연에서 연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MOM은 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CPI가 0.188% 빠질 거다. 에너지, 푸드 포함인 헤드라인 CPI의 경우, 코어 CPI죠, 코어. 코어의 경우 처음으로 전월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공개했다. 자, 클리브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의 경우 지난달에도 예보보다 높게 불러서 안 맞은 전적이 있으나 이전에 혼자 맞춘 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코어 CPI에서 서비스 물가 관련 항목이 혼자 튀는지 잘 확인하면 된다. 요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의 큰 저항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실적 발표도 있죠. 이제 어닝 시즌이죠. 그 다음 저항은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자, 왜 요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했을까? 당연히 지지가 저항으로 플립된 구간이라 그래요. 요렇게 여러 번 수급이 들어왔던 곳이죠.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누군가의 평단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누가 구매를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막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 이 가격대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측으로 쭉 선을 하나 그어봤을 때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단에 오면은 털어버리잖아요, 비트코인. 내 평단 왔네, 팔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 18.4K 정도, 18.38인데 한 18.4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를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죠. 여기가 다음 매물로 넘어가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이 구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매틱도 참 로그 차트로 보면 웃겨요, 그죠? 상승 흐름이 안 깨진 차트죠, 매틱은. 사실 얘는 상승 흐름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우 이론 관점으로 보면요, 요런 식으로 저점 고점, 그 다음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요 흐름은 이렇게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 차트로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폴리곤이 실제로 일을 좀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죠. 폴리곤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협업 딱 쳐보면, 자, 인스타그램 뭐 협업하고, 보라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네오핀, 한국 웹3, 뭐 생태계 확장, 자, 마스터카드 협업.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왜 중요하냐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욕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실체가 없다,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다. 그게 어떤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폴리곤이 나쁘지 않은 그런 뭐 마스터카드나, 제가 알기로는 비자랑도 어떤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인스타그램 등등 기술적 제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이 폴리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도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도 체크를 해봅시다. 자, 2023년 버블 때 수준에는 도달 못하고 빠지고 있긴 하네요. 달러는 한 파동 더 남았다고 나오긴 하네. 일봉으로는 끝났다고 보이고. 아무튼 좋은 것만 보고 삽시다. 좋은 것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데이터들이 어떻고,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폴리곤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의견일 뿐이죠. 의견. 하는
사람의 의견,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저도 좀 어렵고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 그래요. 내가 맞추면 해째고 틀렸으면은 뭐 모르쇠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느낌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을 위한 주요 지지는 16.9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항이나 지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걸 봐야 돼요. 최근에 어디서 지지가 나왔고, 제가 지지선 그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지 저항선 긋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지지 저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그렇다면은 얘를 살짝 올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항받았던 구간 떨어지면은 얘가 플립된단 말이에요. 다시 지지로. 그리고 추세도 대충 그어보면 요런 채널이 하나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RSI 과매수 되었던 부분 완화해주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 가장 최근에 저항받았던 구간이 다시 지지로 플립되었던 구간, 그리고 이렇게 채널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가격대는 17K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K.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16.9도 되고 17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가장 최근 지지, 그쵸? 그 다음 가장 최근 저항, 요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잡기 어렵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네모 박스를 하나 딱 그어줍니다. 요렇게 대충 에어리어를 잡아 놓는 거예요. 영역을. 이해되셨죠? 에어리어 이렇게 잡아 놓고 추세 하나 싹 그어서 보는 거죠. 그럼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자자 펜 요렇게 갈 수도 있다 라는 느낌. 자, 경환님 이해되셨나요?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롱을 잡으면 사실 힘들죠.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죠. 요 구간인데 여기서 잡겠다고? 여기도 우리가 저항 라인을 두 개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자, 박스를 하나 딱 그어요. 요렇게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채널 모멘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저항 맞은 구간, 이 올라오는 추세에서도 맞는 구간, 여기서 롱을 잡는다? 저는 글쎄요, 이때 롱을 잡든가 숏을 잡든가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올라간다고 막 롱을 타요. 올라간다고. 그게 아니라 핫다를 잡는 겁니다. 핫다를. 얘는 상따 잡아서 숏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손익비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는 예를 들어서 얘가 쌍봉으로 갈 확률이 있잖아요. 1시간목으로 봤을 때 최고 올라오더라도 쌍봉이잖아요. 쌍봉. 이렇게 잡아 놓는 거죠. 얘를 드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쳤을 때 요렇게 잡고, 타겟은 요렇게 잡고. 근데 손익비 너무 안 좋다, 1.22 나온다, 이런 데서는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는 빠질 것 같은데, 또 빠질 느낌인데 추세를 한번 또 그어볼까요? 방향성만 보게. 쐐기형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아무튼 대충 상황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체크하셨으면은, 자,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방송 종료하고 이제 다음 또 녹화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찍으러 가볼게요. 아무튼 보시느라 고생 아주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남은 3일도 파이팅 하시면서 항상 우리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